안녕하십니까. 도서관에서 오늘도 인터넷만 왔네. 잠깐 인터넷 하다가 또 이제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기 위해서 역사, 뭐 교과서 역사 교육 이거를 이제 하는데 아까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되게. 와우. 지금도 햇볕이 짱짱해가지고 모자를 써야겠네. 그래서 지금 일단 한번 시도해보고 마음에 분명히 안 들 것 같아서 몇 번 해본 다음에 나중에 올리던지 아니면은 제가 예전처럼 뭐 이렇게 뭐 예전에는 길게도 많이 했는데 실방도 뭐 3시간 그냥 기본으로 하고 그냥 얘기로만, 그리고 영상도 한 이걸로 찍는 게 가장 긴 게 1시간 20분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찍었는데 지금은 30분을 넘으면 이제 굉장히 좀 힘들어가지고 또 3년 전과 몸 상태도 다르고 그래서 좀 나눠서 찍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눠서 찍는 게 근데 그래도 뭐 들으실 때 조금 덜 힘들게 들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좀 이 하기야 지금 이 역사의 이 내용은 이 내용 자체가 막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어쨌든 이렇게 끊어서 좀 찍게 됐습니다. 자 우선 어우, 다시 여름이야. 엄청 뜨겁네. 우선 제가 아까 어디까지 얘기를 하다가 말았었냐면은 폴란드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동의 역사 교과서를 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아시아사 교과서 그건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도 표기를 좀 달리하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삼국 관련국들, 예, 주로 한자 문명권을 다루는데 그리고 거기 인도도 빠졌더라고. 제가 늘 인도 문명권 좀 다르다고 늘 많이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이제 아시아가 아니고 이제 뭐 동아시아로 했으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문명권이 파밀고 밑에 쪽으로는 완전히 다른 색깔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은 현대사를 지금은 뭐 이제 잘 저기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당했던 그런 역사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우리 때도 배웠고 지금도 이렇게 알고 하죠. 근데 같은 자료로 일단은 객관적인 게 같은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토론을 통해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해석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쓰여지고, 일본에서도 이제 그런 일본 사람들은 이제 정치나 역사 이런 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낫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에 대한 거 우리가 당한 거는 되게 잘 썼는데 일본의 실체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고 하면 좋을까, 깎아내려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술이 되게 부족해요. 객관적인 기술이. 그런 객관적인 기술이 부족한 책으로 배웠기 때문에 제가 제 또래의 사람들이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주 반일의 그 감정 하나랑, 또 하나는 야, 일본은 대단한데 이거 문화 개방해도 될까? 막 이런 생각이랑.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독서를 하고 하면서 보니까는 일본이 우리나라나 중국의 질서하고는 완전히 다를 뿐더러, 그리고 뛰어난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저력으로 남아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아니야. 잘 아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 근데 이제 그 교육에서 그게 제대로 배우는 건 아니라고요. 중국, 동아시아의 중심 중국, 그다음 한국, 그다음 일본은 이제 굉장히 뭐 뒤처진 뭐 런 식으로 늘 배우고, 메이지 유신 때나 와가지고 그 제국주의에 편승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하지만은 일본은 고대부터 성격이 한자 문명권에서 굉장히 독특한 성격이 있었고, 늘 그 프랑스가 마치 그 미국에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걔네들은 역사가 짧지, 미국 역사가 짧으니까. 근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기들이 미국이 그 독립전쟁을, 프랑스가 미국을 독립시켰거든요. 미국이랑 영국이랑은 계속 이렇게 붙었고, 계속 맞붙었고, 실제 요충지나 이런 데는 영국이 거의 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영국이랑 하여튼 붙어야 되는 데에서는 나라가 휘청거리건 말건 간에 모든 걸 다 동원을 하는 그게 있죠. 왜냐면 프랑스가 이제 어 서유럽 끝단을 통해서 네덜란드 이렇게 간 다음에 이 영국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그 과정에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포르투갈, 스페인, 뭐 네덜란드 뭐 이렇게 있지만은, 문화적으로 이 프랑스라고 하는 어떤 상징, 그러니까 시기마다 헬라어가 쓰이던 시기가 있고 라틴어가 쓰이던 시기가 있듯이, 불어가 그렇게 오랫동안 또 근대에 쓰였거든요, 유럽에. 지금 영어가 전 세계에 쓰이는 것처럼 그렇게 쓰이던 시기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영국에 대해서 늘 이렇게 했고, 그리고 미국도 하여튼 자존심상으로는 별거 아닌 거야. 그러니까 늘 엇각이 나오고, 이 뭔가 다르지. 근데 일본도 중국에 대해서 그래요. 일찍부터 그래왔다고. 일본은 실제로 땅덩어리나 인구도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그리고 예전부터 우리는 그 너희는 천자가 있냐? 우리는 천황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한자 문명권적인 보편 질서나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많이 부족하고, 사무라이 정권, 그리고 독특한 문화들이 되게 많이 있죠, 일본적인 문화들이. 근데 자 보세요. 아까 어디를 얘기를 했었냐면은 폴란드하고 독일 그 얘기를 했었는데, 독일은 엄청 그걸 하죠. 늘 영원히 사죄해야 될 일이고 계속 상기시키고, 그리고 독일인들은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면 경각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늘 역사에서 배우고.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것도 풀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이를테면은 앞쪽에 말했듯이, 사과는 대체 어떻게 하는 게 진심 어린 사과며, 배상은 몇 번을 해야 되는 거며, 사과도 한 거 같고, 걔네들 입장에서 한 거 같고, 배상도 한 거 같은데 뭘 또 하라고 하는 거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완전 빼박인 데이터를 통해서 풀어야 될 뿐더러 또 이제 이런 게 있어. 일본 원래 그렇게 딱딱 붙어 있는 나라들 중에서 이제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는 다 관계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래도 그게 지나고 나면은 또 옆에 있으니까 이웃으로 사는 거야. 독일, 폴란드가 그렇고, 어, 사실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일본하고가 패전국이기 때문에 2차 대전에 그러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래도 자신들이 여기저기 헤집어 놓은 곳에 이탈리아나 독일이 셋 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뭐 국민성이 나쁘고 막 뭐 잔인하고 막 이게 뭐 유전자에 있어서가 아니라 셋 다 후발국가고 또 그 전쟁이라는 피는 보면 볼수록 막 이렇게 잔인해지고 하니까 그렇게 된 면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앞에 진짜 해도 너무하게 뭐 배워가고 뭐 이상한 짓 난쟁 대학살에서 막 아우 이 새끼들 그런 짓을 한 게 하여튼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이야. 사람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가 그쪽이랑 같이 역사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풀어나가고 또 어울려 살고 하는 데에는 다 뭐 제대로 하면 정리가 돼야 될 텐데 그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데는 우리나라 쪽에서도 효과적이고 가장 빼박으로 이렇게 대처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일본에서는 그래서 늘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주장들 몇 번을 사과해야 되고 얼마를 줘야 되는 거고 아예 다 박통 때 주지 않았냐. 근데 그런 거를 그나마 좀 제대로 한 게 패전국들은 그래도 이탈리아도 나름대로 했고 독일도 나름대로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재밌는 것은 독일이랑 이탈리아랑 일본이랑 전후에 다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그때 당시엔 소련이니까 소련 중심의 이 동유럽까지를 소련, 중국, 북한, 동유럽까지를 해상과 육상을 통해서 봉쇄하는데 지금까지도 가장 그래도 뭐 적극적이죠. 적극적으로 잘 따라주고 프랑스랑은 좀 다르단 말이지. 근데 그럼 보자. 프랑스랑 영국은 전승국이죠. 프랑스랑 영국이 사실 식민지가 훨씬 더 많고 엄청나게 하여튼 별별 짓을 다 했는데 걔네들은 전후에 독일처럼은커녕 이탈리아처럼도 심지어는 일본처럼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냉혹한 현실이에요. 냉혹한 현실. 제가 뭐가 기억이 나냐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한번 뭘 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게 뭘까를 접근해 볼 수 있을까 생각을 이제 해봤는데 비정상회담이라고 예전에 했던 프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재미있는 게스트가 나오거나 재미있는 국가들이 나올 때가 있어. 이를테면은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동시에 나와. 그리고 거기에 뭐 늘 나오는 중국이랑 중국 뭐 미국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한 사항에 대해서 거기 나오는 분들 이제 좀 젊은 층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학생들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연구자들 이제 막 공부하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은
자국 가서 이제 아시아 관련이나 우리나라 관련한 그런 데에 되게 요직에도 이제 막 나중에 쓰이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고 다소 그래도 이제 그 시사 교양이지만 예능적인 요소가 들어간 거에 비해서 거기 나오는 한 명 한 명들이 다 굉장히 이제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재미있게도 안쪽을 들여다보면 자국 입장을 대변하더라고. 인도는 어떤 상황에서 중국 편 되게 들어주는 척하지만은 실제로는 중국이랑은 억각, 그리고 파키스탄은 또 인도랑 억각. 근데 우리가 그런 역사를 그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것만 가지고 자세히 알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죠.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것은 현대사 부분이 되게 간략하게 몇 줄로 나와 있을 뿐더러 뭐 카슈미르 지역 분쟁 뭐 요때 이제 그렇게 뭐 됐다, 뭐 그리고 영국의 뭐 분할 통치령 이렇게 됐다. 근데 이제 그죠, 그런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또 종교적인 이유로 보면은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복잡하죠, 아주. 일단은 인도 쪽이랑은 완전히 이제 성격이 다르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는 뭐 중국이 이제 그렇게 해줬, 좀 뭘 주고 했으니까 그게 좋은 관계이기도 했다가, 또 자국 중심의 어떤 파키스탄도 이제 이슬람국인데, 거기에 파키스탄에서 아프간에서부터 이렇게 쭉 오는 그 벨트에 이슬람 이제 강경 무장 단체 이런 것들이, 걔네들은 시아파 아니에요, 수니파인데 수니파 안에 일부가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다 이제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현대사에 다 있는 거예요. 9.11 테러라든지 그 이후에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어디서 잡았어요? 파키스탄에서 잡았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을 쑥대밭 아프간에서 이제 철수도 했지만은, 근데 거기 들어갔지만은 결국 잡은 건 파키스탄에서 잡았거든요. 거기랑 무슨 관계가 있나? 무장 조직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파키스탄을 뭐 미국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거기를 견제를 이제 하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인도 관련해서는 파키스탄과 이렇게 손을 잡지만은 또 이제 이 그 무슬림 유 중에서 이제 강경 뭐 이 벨트는 또 견제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대사를 몇 줄로 우리도 배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뉴스 같은 걸 봐도 왜 저기가 저렇게 됐지? 싸우나 보네? 종교 때문에 싸우나? 아니면은 뉴스에 해석해주는 대로 그냥 보는 거지. 뉴스에서는 뭐 더 이상 뭐 이용 가치가 없어서 뭐 손을 떼고 뭐 어떻게 하고, 그것대로 보는 거야. 그것대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이제 그런 식으로 대립되는 양쪽 국가가 나오는 경우가 늘 있었어요. 이를테면은 독일이랑 폴란드가 함께 나와, 그리고 프랑스랑 알제리가 같이 나와 그리고 뭐 일본 나오고, 거기에 일본 대표는 한국 역사를 그래도 아는 사람이니까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정서나 이런 걸 좀 알고 있는 거지. 그러나 이제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의 일본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역사 자체를 그냥 모른다고. 아예 몰라. 그리고 정치에도 관심도 없고. 걔네들은 원래부터 그런 거에 관심 없이 오래된 그들만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그래도
잘 살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프랑스나 영국은 그렇게 많은 침략을 하고, 그리고 그 프랑스 뭐 이런 영국 이런 데에 박물관에 전 세계에서 다 뺏어간 게 다 있잖아요. 아, 그거를 안 주잖아. 필요할 때 주잖아. 필요할 때. 나쁜 놈들이지. 근데 걔네들은 일본만큼도 사과해 본 적도 없고 뭘 배상해 본 적도 없다니까. 게다가 전에 말했듯이 프랑스랑 알제리가 같이 나왔는데, 알제리 사람들의 그 원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한이랑 비슷한 거야 진짜로. 왜냐면은 걔네들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도 그냥 프랑스 땅이었어요. 프랑스 땅. 그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조선 후기에 벨테브레하고 하멜이 조선 후기에 이제 왔는데, 조선을 향해서 온 게 아니라 일본 가려다가 왔죠. 일본 간 다음에 그 다음 다시 이제 네덜란드가 그때 최고니까 동인도 회사 소속이고 이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아 시끄러워 씨. 더럽게 빵빵대네 씨 새끼들. 근데 아이고 저 새끼 미쳤나 저거 씨. 차가 밀리면은 밀리는 거지 뭐 저렇게 빵빵거리고 지랄이야. 근데 계속하고 가네. 까먹었잖아 씨. 쌍놈 새끼. 근데 이 프랑스는 이거를 제가 한번 보려고 한 거야. 제국주의 나라들이 이렇게 하는 방식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방식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하멜이 왜 그 일본을 갔냐면 조선으로 갈 필요가 없었어. 중국만 가면 돼.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객관적으로 유럽이라든지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국을 중국의 조공국으로 알고 있었어요. 따로 한국이 조선이라고 하는 곳이 따로 색칠이 안 돼 있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그때부터 식민지였네. 근데 우리 뭐 미제 식민지, 아직도 미제 식민지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영향권이 있지,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구별을 해보자는 거야. 우린 조공국이었는데 국방 외교 부분은 좀 이렇게 결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연호를 받은 이후로는 계속 됐어요. 임진왜란 보면 알잖아. 임진왜란 보면은 누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 중국이랑 일본이잖아. 우리나라는 거기에 앉을 자격이 없었거든요. 싸움은 이순신이 제일 잘했는데, 제일 잘했다 아이가. 근데 앉을 자격은 없었어. 조공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내치도 다 되고, 그리고 실제로 외교나 국방도 보면은 정도전 때부터 요동정벌 아세요? 정도전이 별의별 걸 다 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올린 거에 정도전이 시스템, 조선의 시스템, 오래간 시스템이 그래도 그런데 공이 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랑 기싸움을 외교 국방적으로 서로 약속 대련 비슷한 거였지만은 이 국호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요동 이 부분이랑 이거를 계속 신경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외교 국방은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지만은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할 때는 나름
주도적으로 했고, 네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 저기고, 그거랑 비슷하지. DJP 연합 때 이제 네치 쪽은 JP 쪽으로, JP 쪽 그에 또 유능한 관료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했고,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DJ가 이제 좀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그거랑 얼추 비슷하게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식은 좀 식민지라고 하긴 좀 그런 것 같아. 조공 정도. 그래서 제국주의 시기에도 첫 번째 단계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의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안쪽에 뭐 내치라고 보긴 좀 힘들지만은 경제적인 수탈까지가 들어가는 식민지. 수탈이 됐건 무역이 됐건, 수탈적 무역이 됐건, 그런 식민지의 형태.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그냥 무역이라면은 거의 동등하겠죠. 그러면은 그런 식민지는 예전 고대 그리스 지중해 무역, 지중해 쪽에 그 식민지들이 다 본토보다 잘 사는 데도 있고 막 했잖아요. 그런 식민지가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1단계야 그게. 그리고 1단계는 거의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조공 이 정도고, 2단계에서는 경제적인 것까지 약하게든 강하게든 들어가는 거. 무역의 형태가 됐건 착취의 형태가 됐건, 영국 같은 경우에 그런 착취를 많이 당했죠. 그리고 아프리카가 됐건, 아프리카 그 역사라고 하는 것도 참 그 저기죠. 이게 프랑스랑 영국이랑 미국이랑 재미있는 거는, 중국이랑 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유럽의 어느 나라랑 전쟁을 할 때 한중일 함대가 같이 가겠어요? 근데 중국 할 때는 유럽 함대들이 같이 오잖아. 그리고 18, 19세기 막 이럴 때도 유럽 애들이 각각의 욕심으로 하다가도 노예무역 같은 거는 걔네들이 다 카르텔이 돼가지고 이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쫙쫙쫙쫙 간단 말이죠. 미국이라기보다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올라가고, 이런 건 경제적인 착취까지 막 다 가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악랄한 거는 바로 우리가 당한 거, 병합이에요. 병합. 1910년에 걔들 말로 한일 합방. 이 나라가 같아지는 거예요. 합방. 병합이에요. 병합. 알제리가 그런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쪽에서 다른 데는 독립을 했는데, 거기는 2차 대전 이후에도 프랑스 색깔로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걔네들은 막 사과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승전국들은. 나 지식인들은 뭐 거기 대륙에도 좌파 지식인들이 좀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조리를 느끼고 이렇게 막 했었고. 근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주 진짜 완전히 우리나라도 그냥 색깔이 없어, 지우개로 지워지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은 그냥 조공국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나라가 되는 거야. 어, 대일본 제국이 돼버리는 거지. 그게 됐었지. 우리나라가 35년 뭐 이렇게 막 됐었단 말이죠. 알제리도 그러하고. 근데 거기에서 그런 각국의 나라 애들을 이렇게,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젊은 분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 음, 그렇게 맺어진 국가가 이렇게 나왔을 때 보면은 서로 얘기를 할 때 자세히는 아니어도 서로 어느 정도 얘기가 통해. 알고 있고, 내가 모르던 부분이 있네 하고, 그거를 국가 입장에서는 표명을 안 했어도 뭐 프랑스의 청년이 나와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제리의 그 청년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탈리아나 뭐 리비아 이렇게 나와가지고, 리비아 입장에서는 이탈리아는 패전국이니까는
그래도 다 좀 해줬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제국주의 국가에 비해서는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래도 뭐 이탈리아는 미안하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탈리아가 착해서가 아니라 힘의 균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패전국이 됐고 후발주야. 이탈리아나 독일은 나라가 나중에 생겼잖아. 19세기에 나라가 생겼지. 그 전까지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냥 다 그냥 동네 동네. 그 걔네들의 다 특징이 그거야. 일본도 그렇고 다 동네 동네에서 하는 거지. 조슈가 됐건 사츠마가 됐건 에도가 됐건 동네 동네에 다 독립적으로 거의 반독립 상태. 독립이지 독립 상태지 거의. 조수 사츠마번 같은 경우에는 거리도 멀었고. 근데 그런 식으로 어 그나마 각국 미묘한 나라들이 서로 각국의 역사를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특히 독일이나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집필을 해서 그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모르거든. 그래서 일본 젊은 사람들이, 중년보다 이하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거야. 한류는 알고 우영우는 알고 케이팝은 아는데 식민 지배가 어떠했으며, 아까 말했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서 3단계의 지배였단 말이죠. 3단계의 지배를 당한 사람들은 다 일을 갈 수밖에 없어. 일을 갈 수밖에. 게다가 패전국인데 뭔가 이게 돼야 되는데, 그거 하는 데는 우리나라도 이제 정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해. 그래서 객관적으로 빼박으로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웃으로 살아야지. 뭐 어떻게? 폴란드나 독일처럼. 지금도 힘들어가지고 이거 원래 두 탄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두 탄으로 안 되겠네. 이걸 올릴 수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정리가 이게 좀 주절주절해서 이렇게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걸 다루고 있지? 뭐 오늘 하고 내일 하면은 이제 도서관도 문 닫고 하면은 이제 어디 걷고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하고 내일까지 하고 추석 연휴거든요. 그러면은 도서관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잠깐 앉아 있을 데가 없잖아. 이 동네는 다 아파트니까. 그래서 많이 못 걸을 것 같아서 좀 걸으면서 이렇게 찍는데, 이어서 또 한번 뭐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역사 교육과 역사 교과서에 대한 건데, 어, 우리나라도 일본도 역사 교과서 한번 제대로 쓰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아까 말했던 비정상회담에 나오는 일본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야. 알면서 들으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 친일파 같아요? 혹시? 아닌데. 왜냐면은 어, 슬기롭게 그 대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그런 비슷한 그 나라들을 봤을 때 패전국이 됐건 승전국의 태도는 정말 안하무인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유럽의 한계라고 하는 게 지금 오는 것 같아 보면은. 그러나 승전국이건 패전국이건 그렇게 했던 애는 어느 정도의 그 지배를 했느냐, 이런 것도 다 그 양국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에 맞게 앞으로 나갈 방향 같은 거, 매듭 지어야 될 것들, 이런 것들도 합의가 돼야 되고. 그렇죠. 세 번째 편으로 잇도록 하겠습니다.